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나라 송은건 목사입니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계속하면서 이제 뭐 휴전도 하자 하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세계 전쟁과 또 세계의 모든 나라가 양분이 되어져서 이게 싸움이 심각한 건데요. 이제 절반을 그 초토화를 시켜가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제 그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느 편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정세 분석에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세미나를 이충근 박사님을 모시고 이강건 박사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기독교 언론인 협회에서 한 것을 어제 했습니다. 어제 1일 날에 했는데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 논점이 있어서 제가 요약해서 좀 알려드릴 필요가 도움이 되겠다 이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세미나 2 이렇게 이충건 박사님은 국제정치학 그 아주 해박한 현실을 잘 인식하고 또 성경적인 그 관점, 자, 이런 것도 많이 정말 해안이 열려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현재 성지 연구가 이강근 박사를 초청해서 이분은 이스라엘 대통령 그 통역도 하고 거기에 또 팔레스타인의 아랍 민족과 같이 살면서 친구도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해준다. 이 강의 이충건 박사의 강의에서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대관심을 많은 그 언론들이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하는지 입장을 밝혀준다고 하는데 국제정치학적인 입장에서 가자는 과연 누구의 땅이냐 영토 소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아주 그 유용한 초점을 맞춘 이 박사는 이번에 2030 엑스포 추첨에서 먼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어느 편에 섰느냐 이 엑스포 이게 결정이 났죠. 기독교 국가가 대부분은 한국 편에 섰다고 말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호주 다 이 한국 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선진국가 강한 국가들이네요. 북구라파를 위주로 그만큼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그 친미 그리고 이 서양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이렇게 한나가 됐다. 29표 비록 많지는 않아도 180개국 중에서 자 이런 나라들 기독교적인 나라 이렇게 뭐 스페인도 들어있고 프랑스, 폴란드도 들어있지만은 다 거의 뭐 멕시코, 브라질 또 감비아 여기 이제 카톨릭 나라도 들어있지만은 그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진 나라들은 거의 우리나라를 찍었네요. 다 강국들입니다. 감비아 하나가 여기 딱 이제 아프리카 나라 중에 하나가 딱 20조를 뭐 뿌렸으니까요. 경제 개발해 준다고 해가지고 다 넘어갔습니다. 나라가 작고 숫자가 많지만은 실제로 큰 나라들은 많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나라를 편을 들었다. 딱 그 중에 아랍 쪽에 하나지요. 하나 중동에서 딱 하나네. 그리고 터키. 터키가 우크라이나에 나와도 우리나라. 여기 터키는 우리 형제 나라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찍었네요. 아라비아 이제 그쪽에는 그 나라하고 경쟁했는데요. 자, 이거는 뭐 다 아는 거고요. 가자 지구, 예루살렘 웨스트뱅크 여기 요 지역이 웨스트뱅크고요. 텔아비브는 앞전에 수도였지요. 굉장히 여기가 하이파. 여기 위에는 이제 그 하이파는 비행기 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자 지구는 바로 여기가 이집트 경계선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막이고요. 주로 사막이고 요 아래는요. 요 시내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가자 지구에는 당신과는 함께 우리가 같이 서로 간에 살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담을 꽉 막고 여기가 문이 하나 있고 뭐 문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팔레스타인 옛날에 플레셋 지역에 성경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분포 군데 이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땅은 원래 이스라엘이 다 6.1 전쟁을 통해서 69년 6.1 전쟁을 통해서 다 차지한 거죠. 예, 그리고 골란 지역도 차지하고요. 자, 그는 우리나라에도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있고 대부분 공산주의나 비기독교적인 사람들이 환상적 종교주의 차원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주장이 맞는지 영토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한번 보자. 이게 이제 뭐 인권 문제나 뭐 민족주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주장을 소리를 치고 데모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슬람 인구가 하도 많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예, 아랍 민족들 그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을 못 당해내고 있죠. 예, we stand with 가자, 가자와 함께하겠다. 이스라엘 가자 지구 폭격을 중단해라.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의 저항은 정당하다. 연대를 만들자. 긴급 집회 행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여기 광화문에서 여기 모였습니다. 예, 요 사람들이 주로 진보, 예, 또 이렇게 좌파적인 사람들이 주로 모였습니다. 예, 저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이 교수는 어느 나라든지 과거의 영광과 추억이 있으며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모델이고, 예, 다윗 왕의 영광스러운 그때 나라가 굉장히 컸죠. 이란은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모델이고, 예, 지금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라크 코레스는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도 시켜줬던 그때 대제국이었죠. 이란. 예. 그 다음에 키루스라고 그럽니다. 이라크의 모델은 느부갓네살 왕이다. 예, 느부갓네살 왕. 이게 이라크. 그 다음에 그러나 이 교수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현재의 실효적인 지배가 중요한 입장이다. 정치학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교수는 사람들은 영토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하지만은 국제 정치에서 영토는 쉬지 않고 변하는데 영토가 불변 요인이 아니고 언제든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예, 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빼앗겼다가 또 빼앗았다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미시간주의 학술지에서 1816년부터 150년 동안의 국가 영토 변경을 사례를 조사했더니 아시아에는 187번, 아프리카는 190번, 유럽에는 183번, 미국에 90번, 중동에 120번 영토 변경이 있었다는데요. 이게 영원한 것이 없고 자주 변한다는 증명이라는 겁니다. 예, 이 교수는 국가의 기본적 속성이 영토와 주권,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 속성이 영토와 주권이라는 겁니다. 영토가 중요한데 땅이 없으면 뭐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권이 어디 있겠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영토, 거기다가 종교까지 역사 싸움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 싸움이 큽니다. 이거는 이 교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랜 동안 살아면서 영토나 주권을 표방할 그런 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다네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원래 저기 그 지중해 특히 남쪽에서 올라온 이런 그 사람들인데 거기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영토나 주권을 표방하지를 건설한 국가를 건설하지 않고 살았는데 미국과 인디언을 비교를 하면서 미국도 원래 인디언 땅이라고 하지만은 원래 거기 국가를 건설한 게 아니고요.
민족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계곡에 살았던 인디언들은 그곳에 나라를 만든 적이 없고 아메리카를 주권과 영토를 가진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 것이죠. 백인들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영토 주권 개념을 선포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도 역시 인디언처럼 그 지역에 살았지만은 영토 주권 개념이 없이 거주지로 그냥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시 다윗 왕이 있었을 때 더 넓은 땅을 가졌는데 이스라엘은 당시보다도 훨씬 적은 땅에 살고 있지만은 가자와 서안 평야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영토가 아니고 이스라엘 영토라고 했다. 이게 69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이미 나라를 확실히 세우고 또 유엔의 인정을 받고 또 이 국제회의에서 나라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쉽게 말하면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현재 국가를 선포한 영토의 실효적 지배가 중요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와 하나의 또 여기 예를 들어서 독도 역시 과거의 지도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 정치학적 개념에서 현재 누가 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 아무리 일본이 떠들어봤자 이게 역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국제 정치학적인 개념에서 독도는 바로 한국 땅 영토라고 할 수밖에 없다. 독도는 우리 땅 그러잖아요. 47년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엔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게 그때 합의적으로 해서 나눠주었습니다. 유엔도 가입하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69년 6.1 전쟁이죠. 대부분 차지했는데 팔레스타인은 한 번도 국가를 선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민족이 거기서 모여서 사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1900 독립선언을 하고 미국이 그 다음날 인정을 해주고 다음날 아랍이 전쟁을 시작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를 여러 한 5차 4차 전쟁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의 60% 이상 해서 72%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군사력으로 지키기에 쓸만한 영토를 다 가졌는데 결국 가자 지역과 서안 평야 지역도 이스라엘의 영토인데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 다 뺏었던 건데 뭐 다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같이 살자 해가지고 이렇게 담을 막고 이렇게 허락해 주었는데 그들이 일어난 거죠. 독립운동식으로. 이 교수는 현재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영토적인 접근을 할 때 오히려 이스라엘이 합법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요. 같이 그렇게 살기로 해놨고 이스라엘의 특징은 국가가 없는데 민족만 남았다며 과거에는 민족만 남아 있었죠. 1948년 우리나라처럼 그때 국가를 우리가 일본에서 이렇게 민족은 우리나라도 역시 민족은 있었지만은 이승만이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도 영토를 다시금 찾게 되었다는 것 같이 비교를 합니다. 요약하면은 영토 소유 전쟁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합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제2의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주의자들이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기독교 복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신앙적인 거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적인 이념하고 두 개가 맞으면은 완전히 한편이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지요. 따라서 이 교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요게 이제 성경적인 면에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것도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산주의는 하마스 편이라는 거, 북한 역시 하마스, 이란, 뭐 북한, 러시아, 중국, 중국도 이쪽 편이죠. 왜냐, 미국과 맞서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영적으로,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크게 양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이렇게 이충근 이어서 이강건 박사는 이렇게 대통령 통역관으로 그 현지에 오래 살면서 학위를 받고 아랍인들과 오래 살면서 친구도 갖고 있는데 강연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동 분쟁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지만은 75년 동안 계속 전쟁이 지속됐는데 이 하마스는 가자를 버리겠다고 하면서도 요르단 서해안 지역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차지하기로 것이라고 본다. 현재 요르단 서해안 지역에서 하마스를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 서해안 지역에서는요, 웨스트 뱅크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으면은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로 설립이 아니라 공존할 수 없는 이스라엘 파멸로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서로 싸우는데요. 이 무장 테러리스트들을 둔갑하여서 동예루살렘 사람들을 그때 살해했지요. 살해해서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울려서 살아야 될 나라 빼앗기고 나서 살아야 되는데 참 이렇게 지금 되어졌는데요. 자, 여기에 하마스 정권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의사들도 이 알시파 병원 이렇게 해서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마스들이 또 의사들도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병원이 운영되도록 기름을 갖다 주어도 거부를 한다네요. 이렇게 또 병원 밑에는 가보니까 점령해서 보니까 하마스의 지도부가 있고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어린애들을 앞세우고 여자들을 앞세워서 민간인 앞세워가지고 동정표를 얻고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전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폭발을 시켰다고 비난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할 때도 성경에 전쟁에부터 먼저 평화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쳐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런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하마스의 시나리오였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방송국 기자들은 대부분 가자 지역에서 채용한 팔레스타인 기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반이스라엘 입장을 자꾸 보도하도록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무슨 그 여론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병원을 쏘았다는 것이 하마스의 불발탄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자 지역 주민들은 하마스 때문에 더 못 살겠다. 막 무섭게 해가지고 인터뷰를 방송에 나갔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볼 것이냐. 앞으로도 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념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 뒤에 저런 아주 거짓과 그러면서 이 공격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저렇게 도사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인 사람은 언제나 같은 영은 같은 기철 가진 새는 같이 모인다. 초록동색 영을 특별히 같이 가진 이 공산주의 영은요, 이 주사파 영은 마귀 사상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기독교가 결코
전 세계의 분위기를 여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주사파가 준동 난동을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특히 큰 교회가 앞장을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자명하게 알 수가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